교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에 이번 시간에 진행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취 기준이라든지 교수 학습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번 훑고 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연산 파트고요. 자, 성취 기준 나눗셈 부분입니다. 실생활 상황을 통해서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요. 오늘 할 부분의 내용인데요.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제 나눗셈에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가 나와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의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나누는 수가 두 자릿수인 부분은 4단계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수 해당 파트입니다. 자, 수와 연산에서 분수 부분은요. 일단 먼저 오늘 줄친 부분이 오늘 하는 교육 내용 부분이에요. 자, 양의 등분할을 통해서 분수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줄 읽고 쓸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나오는 용어들이 단위 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라든지 그리고 단위 분수끼리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거는 4단계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4단계 사후 부분에서 한 거예요. 덧셈과 뺄셈 부분 파트고요. 성취 기준 그때도 한번 제가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부분을 살펴보면 나눗셈은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는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서 목과 나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까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은 4단계 1호 부분에서 먼저 제일 첫 시간에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곱셈식과 나눗셈은 어떤 한 상황을 통해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가 거꾸로 관계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분수 파트에서는 오늘 1보다 작은 양을 나타내는 경우를 통해서 분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분수를 도입할 때 분모 또 분자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정의할 때 분모와 분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눗셈을 계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3학년과 4학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할 부분은 제가 조금 진하게 했던 부분 3학년 2학기의 나눗셈 파트에 해당되고요. 지난 시간에 지난 교육 때 3단계 4호에서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교재 아리수 3단계 6호 교재 부분에서는 이제 분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수와 소수, 분수가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면 3학년에 걸쳐서 6학년까지 쭉 나오는데 3학년 부분에서는 분수의 개념을 익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학년, 5학년, 6학년에 걸쳐서는 이제 분수끼리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좀 거꾸로 갔죠. 3학년 1학기 부분과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분수의 개념을 3단계 6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분수의 개념과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분수의 개념이 조금 약간 달라요.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단계 5호입니다. 자, 먼저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입니다. 자, 1주차를 먼저 보시면요.
자, 곱셈9구 안에서의 나눗셈을 통해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25 나누기 3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 큐브 25를 준비를 했어요. 연결 큐브 25를 준비했는데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등분제, 포함제 똑같이 나눠주는 방법과 포함제 몇 번 포함이 되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곱하기의 거꾸로 가정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똑같이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요 25개를 하나하나 세 군데에다가 똑같이 나누어 보면서 한 곳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것은 등분제 똑같이 세 등분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8개가 3, 8, 8개가 들어가고 1개가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등분제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하는 부분은요. 이제 몇 번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그것을 곱셈 9구를 통해서 좀 쉽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이 몇 번 포함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씩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하고 나니 하나가 남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으로 나누었더니 8개씩 3개씩 묶으니 8묶음이 생기고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나서 거듭 빼고 포함제일 경우에는 거듭 빼고 나서 남은 수를 나머지라고 한다. 해서 나머지의 개념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딱 안 나누어 떨어지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는 수를 나머지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나누기 3, 8, 그리고 나머지 점점점 1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로셈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 자, 25 나누기 3. 자, 10의 자리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10묶음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개를 3개로 못 나눠주죠. 그래서 이 10묶음을 전부 1모형으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 25개입니다. 3이 몇 번 포함이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그거를 이제 곱셈 9구를 이용하는데 3, 7, 7번 포함되게 하면 3, 7, 21. 21보다 큰 수니까 한 번 더 넣어보는 거죠. 자, 8번 포함되게 하면 3, 8, 24. 큰 수니까 그 다음 9번 포함되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3, 9, 27. 27은 25를 넘어선 수죠. 그래서 이 곱셈 9구식을 이용해서 3, 8, 24 했더니 나머지는 1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세로셈으로 표현하고 세로셈을 이제 가로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이 표현 관계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3으로 나누었죠. 자, 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딱 나누어 떨어졌을 때 0,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중에서 제일 크게 될 수 있는 게 2입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같게 된다면 한 번 더 포함이 되게 되겠죠. 같거나 크게 되면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몫이 더 커지고 나머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 1, 2 제일 큰 수가 2라는 거.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아야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주차에 게임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나누기 과정을 이제 1주차 게임에서는 자, 10일부터 40까지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1부터 5까지의 카드를 또 이렇게 두 더미로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자, 아이들이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랑 뭔가 나머지를 헷갈려 해서 자, 이렇게 식판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눗셈 식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게임은 이렇게 동시에 원래 뒤집어서 하는 건데 하나씩 익숙되기 전에 하나씩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 나누기 3. 자, 그러면 3의 곱셈 구구를 통해서 몇 번 포함이 되는지 보는 거죠. 자, 3, 8, 24. 그러면 3, 9, 27. 넘어서죠. 3, 8, 24. 몫은 8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자, 이렇게 사전에 먼저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장을 뒤집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만큼 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칩이라면 개수를 2개를 가져가면 되고요. 저는 이제 게임을 할 때 이 동전 칩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다른 보드 게임 할 때도 점수 계산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동전 칩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나머지가 2일 경우에는 2 가져가고 큰 수일 경우에는 나중에 합쳐서 가져갈 수 있게 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점수 칩을 동전 칩을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또 똑같은 거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도 1. 1은 너무 쉬운 거 나왔네요. 자, 26을 1로 나누면 26. 나머지가 0이죠. 근데 이 친구는 나머지가 0이 나왔기 때문에 칩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게임은 나머지의 수만큼 칩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1주차 게임은 나머지에 좀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게임이라서 나머지가 몇 개가 나왔는지만큼 칩을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수카드의 수를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내용들은요. 다 요 문제들을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는 수만큼 묻고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3으로 나누는데 3개씩 몇 묶음이 나오는지 3개씩 묶어보는 활동을 먼저 해요. 자, 3개, 3개, 밑에도 3개.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4묶음이 나오고 나머지가 2개가 남았죠. 자,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직접 곱하기로 몇 번 포함되는지를 알면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죠. 자, 할 때마다 이렇게 다 14개를 펼쳐놓고 3개씩 묶어보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세로셈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18 나누기 5 같은 경우에 5일은 5, 5, 20, 5, 3, 15, 5, 4, 20. 20은 18을 넘어버리죠. 5, 3, 15 해서 나머지가 3.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다 이런 부분의 문제 연습 부분이라서요. 넘어가고요.
자, 여기도 똑같은 패턴의 문제 연습 부분이에요. 곱셈 구글을 이용해서 몇 번 포함되는지를 이용해서 세로셈과 그 다음에 가로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식 방법까지 연습해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사고 확장하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고 확장하기 부분에는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고 던지네요. 남은 과일이 가장 많은 사람을 찾아서 영표하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남은 과일이 많다. 이 얘기가 나머지가 큰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나머지가 큰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나는 13개의 사과를 내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어. 자, 그러면 13 나누기 4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4개씩 몇 번 포함이 되느냐? 4, 3, 12, 나머지 1. 얘는 남은 과일이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나는 81개의 자두를 9개의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어. 자, 9개씩 몇 번 포함되는지를 보면 9, 9, 81. 나머지가 없어요. 딱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얘는 남은 과일이 없습니다. 자, 43개의 참외를 8상자에 똑같이 놔두어 담았어. 그러면 5, 8, 40, 나머지가 3. 자, 3개의 과일이 남았습니다. 자, 이 친구는 39개의 키위를 5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어. 그러면 이걸 식으로 세우면 39 나누기 5, 5, 7, 35, 나머지가 4. 봤더니 이제 나머지에 조금 주목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가 제일 큰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만두가 50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이 나누어 담을 때 남은 만두가 가장 적은 사람은 누구인지 영표하시오. 자, 남은 만두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에 초점이 있는데 나머지가 이번에는 제일 작은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는 똑같이 50개의 만두를 6접시에 담았어요. 그러면 50 나누기 6을 한 거고요. 이 친구는 7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대요. 50 나누기 7. 이 친구는 8접시 50 나누기 8. 이 친구는 9접시 50 나누기 9. 자, 이것을 차례대로 한 다음에 나머지가 제일 적은 친구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6, 8, 48, 나머지 2. 2개 남았네요. 자, 그리고 친구는 7, 7, 49, 나머지 1. 그리고 친구는 8, 6, 8, 48, 나머지 2. 친구는 4, 9, 5, 9, 45, 나머지 5. 이렇게 되겠죠. 자, 제일 적게 남은 친구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였고요. 사고력 문제지만 나머지의 의미만 잘 체크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